매서운 추위가 걱정되는 겨울.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나요? 단열 잘 되고요. 소음도 어느 정도 걸러주고 난방비가 한 20%에서 30% 줄었다고. 1도씨의 열을 잡기 위한 작업 현장. 추운 날씨는 잊혀진 지 오래. 얇은 타일이 깨질세라 작업자들은 진땀을 빼는데요. 얇은 타일이다 보니까 타일이 낭창거리면 바로 깨져요. 외풍 차단에 효과적인 중문 시공 현장도 분주합니다. 앞으로 하면은 허리에도 무리 가고요. 그래도 등으로 해야지 무리가 안 가요. 집집마다 제각기 다른 치수에 맞춰 정확하게 시공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잘 안 들어가면 왔다 갔다 하면 되게 힘들어요. 난방비 절약에는 단열 필름을 빼놓을 수 없죠. 작업자의 손길로 새롭게 바뀌는 마법 같은 순간입니다. 큰 힘을 다해서 이제 밀어야 되는 순간인데 손목이 아파요.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요즘 유행하는 카페인가요? 마치 갤러리에 온 듯한 이곳. 바로 다양한 타일을 만날 수 있는 타일 전시장인데요. 이곳에 오면 요즘 유행하는 타일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많이 연출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다 보니 저렇게 흐르는 돌 느낌, 자연스러운 돌 느낌을 많이 찾으십니다. 어디 구경 한번 해볼까요? 기존의 화려한 모습을 벗고 심플한 무늬의 커다란 대형 타일들이 눈에 띄는데요.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합니다. 그런데 타일 인테리어가 인기 있는 이유가 또 있답니다. 타일은 고온에서 구워지다 보니 열 전도율이 높은 편이라 난방을 했을 시 열을 오래 붙잡고 있어서 그거를 장점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 현장. 트럭에 가득 실린 이게 오늘 작업할 타일인데요. 600에 600 사이즈로 시공할 타일입니다. 사이즈부터 오늘 작업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게 느껴지네요. 옮기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40kg 정도 됩니다, 이게. 성인 남성이 들기에도 만만치 않은 무게. 이렇게 옮기는 것만 수십 번을 반복하는데요. 타일은 자칫하면 깨질 수 있기에 더욱 신경이 쓰인답니다. 이 타일의 경우 이거는 포셀린 타일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자기질 타일입니다. 굉장히 이제 고온에서 구웠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고요. 바닥 타일은 강도가 높고 수분 흡수율이 낮은 자기질 타일을 선호하는데요. 생활할 때 물기가 스며들지 않고 미끄럽지 않아 바닥 타일로 좋다네요.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바닥 수평부터 확인하는데요. 몇 밀리요? 0.5mm. 0.5, 1mm의 옵차가 생겨버리면 그 끝에서는 막 100mm 이상 차이 나버릴 수도 있고 그 정해진 기본값과 그 값을 무조건 직선으로 맞춰놔야 타일이 수직 수평으로 잘 붙을 수가 있네요. 0.5 0.1mm의 작은 오차가 자칫 전체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더욱 신경이 쓰이는 순간 빨간색 줄 표시를 해둡니다. 한쪽에선 접착제를 만드느라 분주한데요. 타일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접착제의 종류도 달라진다고요. 바닥 타일의 접착제라고 보시면 되고 난방이 되는 압착제입니다. 바닥 시공은 난방열이 전달되고 보온이 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접착제를 바르는 것도 노하우가 있다네요. 45도 정도 기울어진 각도로 접착제의 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반복해서 펴주는데요.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준을 잡아놓고 그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바닥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접착제의 양으로 미세한 높이까지 맞춰줍니다. 타일을 한 장 한 장 올리면서 수평을 잡아주는데요. 타일 작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평이라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타일 같은 경우는 각타일이라고 해가지고 모서리가 각이 져 있습니다. 맨발로 가다가 단차가 있으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단차를 좀 더 신경 써서 시공하는 편입니다. 자, 마지막 평탄 클립으로 타일의 내면을 맞춰 잡아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접착제가 수용성 접착제다 보니까 수축 팽창이 아주 심하거든요. 그래서 양생될 때 이제 고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나중에 양생된 후에도 뭐 단차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일의 크기가 커질수록 여간 신경이 쓰이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고요. 그때 한쪽에서 타일의 수치를 재는 작업자. 순식간에 완벽하게 재단까지 마칩니다. 타일이 잘라지게 되면 보기도 안 좋고 저희가 웬만해서는 절대 자르지 않습니다. 타일을 바닥 모양에 맞춰 깔끔하게 재단한 건데요. 그때 작업자 무릎이 눈에 띄는데요. 바로 무릎 보호대라죠. 타일이 좋아서 무작정 시작하게 된 일. 몇 번의 착오를 거쳐 점점 그만의 노하우가 생겼다고요. 45도 각을 유지해서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습관되어 있는 자세로 하지 않으면 이 손목 스냅이 일정치가 않아서 마지막에 여기가 많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무릎으로 중심을 잡고 팔의 반동과 손목의 스냅을 이용하는 반복 작업. 일을 할 때면 잊어버리지만 고된 작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온몸이 성한 곳이 없답니다. 무릎 많이 아프죠? 무릎도 많이 아프고 뭐 이렇게 좀 장시간으로 좀 많이 하다 보면 무릎에서 물도 차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주사기 갔다가 이제 물도 빼는 경우도 다합니다 이게. 이것 또한 훈장이라 여기는 작업자. 젊은 나이에 뛰어든 현장이기에 더욱더 꼼꼼하게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 실수를 하면 이게 경력이 되신 분이 실수한 게 되는 거고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실수를 하면 그건 경력이 돼버리거든요. 그 차별 속에서 살아남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더 꼼꼼해야 되고 더 퀄리티가 더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때는. 한평생을 살아갈 누군가의 집을 꾸미고 공간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작업자를 더욱 열심히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데요. 허허, 젊은 작업자의 패기와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어느덧 바닥 타일 작업은 그 끝이 보이는 것 같네요. 타일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이 줄눈이. 그래서 항상 손으로 꾹꾹 눌러주면서 끝까지 채워줘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 바닥 뒤틀림이 생길 때 타일이 같이 뒤틀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줄눈. 그렇기에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요. 2인 1조가 되어 줄눈을 채우고 닦아주기를 반복합니다. 안 닦으면은 나중에 회색으로 백화 현상이 떠가지고 나중 되면 안 지어야 돼요. 나무나 장판에 비해 보온성이 높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함을 오래 간직하는 바닥 타일. 완벽하게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고생한 작업자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힘들게 일하고 맛보는 이 맛. 뭔 말이 필요할까요? 저희 현장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아, 왜요?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먹는 밥이다 보니까 맛있죠. 아무래도 팀원들이랑 같이 먹는 게. 함께하는 동료가 있기에 오늘도 힘이 납니다. 다음 날 작업자들을 만난 곳은 인천의 가정집. 오늘 작업은 조금 특별하다고요.
대형 타일 시공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보통 1m가 넘는 크기의 대형 타일은 주로 벽면, 거실 아트월에 많이 시공하는데요. 줄눈이 없어 깔끔하고 열 전도율이 높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오늘 시공해야 되는 곳이 이제 여기 메인 아트월 시공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뒤쪽에 벽체 시공을 들어갑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의 인테리어를 바꾸는 현장인데요. 그렇기에 일반 현장보다 작업 전부터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답니다. 생활을 하고 있는 공간이기에 작업에 앞서 작업 매트와 비닐막으로 공간을 보호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 필요한 일을 할 때 주방 쪽으로 뭐 먼지라든지 이런 게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아예 보양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나마 차단을 해야 공사 중에 생기는 먼지를 막을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작업을 시작하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보네요. 기존 벽면에 부착된 것들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뭐 장애물들이 있다 보면은 판을 붙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시공 전에 전체적으로 이제 작업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를 하고 나서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대형 타일의 경우 3에서 6mm 정도의 얇은 두께이기 때문에 벽면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라고요. 벽면 제거 작업이 드디어 끝났네요. 프라이머라고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대형 타일을 붙일 때 수용성 접착제로 이제 타일 시공을 하게 되는데, 수용성 접착제는 수분을 쫙 빨아들여서 붙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흡수력을 더 높여주고 발랐을 경우에 이제 커다란 거미줄처럼 이런 망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타일 시공 전 벽과 바닥에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 작업인 프라이머. 실내외 바닥 및 벽에 발라줘 타일을 붙이기 좋은 면을 만들어주는 거라네요. 자, 이제 오늘 작업의 주인공. 귀한 몸이 도착했습니다. 귀한 몸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있다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페인산입니다. 이거 가격이 얼마나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400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장당. 점수.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타일. 어디 잘못된 곳은 없나 꼼꼼히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이상부 2m 70cm의 대형 타일을 앞에 두고 작업자들의 손길이 분주해지는데요. 작업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 준비부터 합니다. 이게 대형 타일 자르는 레일 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대표님, 하나, 성인 4명이 조심조심 마치 아기 다루듯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얘 같은 경우는 60kg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타일이긴 해도 얇고 질다 보니까 낭창거리는 게 좀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낭창거리는 힘이 어긋나 버리면 타일이 깨지게 됐거든요. 그거에 합을 잘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수입산이 많은 대형 타일은 주문하고 배로 받기까지 한 달 남짓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자칫 잘못하면 공사 전체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요. 한 번 깨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앞이 하얘지고,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타일을 수급하려면 아무래도 또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앞이 꽉꽉 이제 막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는 대형 타일은 두께가 얇아 잘못하면 쉽게 깨져버리는데요. 그러기에 작업에 더욱 신경이 쓰인다고요. 하나, 둘, 셋. 아니, 그런데 귀한 타일을 이렇게 두드리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좀
충격과 진동을 살짝 줘서 안쪽 깊숙이 이제 크랙이 계속 더 파고들 수 있게 이제 진동을 계속 주는 겁니다.